제 원장님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흔히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땀도 나는 상황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땀의 종류와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땀이 많다고 다 허한 거 아니에요. 원래 땀 많은 사람 있습니다. 원래 땀 많은 사람은요 그냥 땀 많으면 되고요. 땀이 없는 사람은 땀이 없어도 됩니다. 땀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땀이 많은데 저 땀 없고 싶어요. 그거는 자기 다시 태어나야 되지.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병리적인 땀의 상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변화예요. 변화. 내가 원래 땀이 없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안 나던 땀이 나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땀이 나야 내가 개운했는데 언제부턴가 땀이 안 나면서 내가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그거를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땀 별로 안 나던 거야. 내가 웬만큼 움직여도 땀이 안 났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 그걸 자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땀 나는 건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생리적 반응이 땀으로 많이 배출되는 사람도 있고요. 땀으로 배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배출되면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 안 되는 사람은 배출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내가 변화가 생겼다든지 내가 갑자기 안 나던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요 근래 들어 갑자기 땀이 좀 많이 난다든지 특히 시간대별로 내가 예전에는 자면서 땀 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자다 보니까 땀이 막 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화하는 것 중에는 자면서 나는 땀이죠. 그걸 도한이라 그래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도한이라고 한다면 이게 잃어버리는 땀이거든요. 도둑 도자에 땀 한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밤에 도둑이 왔다 가는 것처럼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도둑이 왔다가 딱 눈 뜨면 딱 도둑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잘 때는 땀이 나다가 일어나면 땀이 멈추는 이런 땀을 보고 도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더워서가 아니라 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지면 질질질 새는 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도한은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진료를 보시고 제대로 된 처방을 드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극도로 쇠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면 내가 땀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땀이 나는데 내가 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저 땀 좀 빼주세요. 땀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다 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 진짜 땀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땀이 없다가 땀이 생긴다든지 땀이 없던 사람이 땀이 난다든지 땀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난다든지 이런 내 몸에서의 변화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나던 땀이 어떤 시간대에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나타나는 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위에 땀이 나고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뭐 안 좋으면 다른 쪽에 땀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장부에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에 땀이 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심장에 뭐 열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굴에 땀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에 땀나면 심장병입니까? 이런 확실한 것만 말씀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로 충분히 돼야 돼요. 내가 이러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인 그런 정보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내가 요거일 땐 요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거죠. 혹하게 만드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땀날 수 있죠. 이마에 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발에 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내 어디에 잘못된 오심열이라고 해서 5가지 심열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심장이나 중심이라는 거를 쓰잖아요. 그 심자가 양손바닥, 발바닥, 그다음에 심장에서 오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이 나는 걸 오심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심장의 문제입니까? 심장병입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심장심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심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심장이라는 뜻이 한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장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heart, 펌핑을 해주는 이 심장의 장기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죠. 뇌에서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한의학에서 심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도 있지만 여기에 마음도, 뇌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고 한다고, 한의학에서 심열이라고 한다고 심장병이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땀 납니다. 우와 열받으면 어때요? 얼굴에서 땀 쫙 나죠. 그게 교감신경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 쓰면 갑자기 확 흥분하면 땀 나죠. 그죠? 막 식은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거죠. 단순히 심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해봉화에 보면 심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장하고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진단을 잘못하시면 되게 걱정만 많아져요. 그냥 땀 나는 건 땀 나는 거예요. 땀 나는 건 땀 나는 거고, 근데 자다가 땀 나는 것만 일단 고민하십시오. 자다가 땀 나면 일단 뭐 하셔야 되냐면 일단 서늘하게 주무시고요. 제발 좀 찜질하면서 자지 마세요. 그럼 더워서 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는데 땀 난다 그래. 저한테 오셔. 원장님 그래서 저 자는데 요즘 땀나요. 보약 지어주세요 오거든요. 어떻게 주무시? 우리 아들이 온열 매트 사줘가지고 뜨뜻하게 지지고 잔다. 그거부터 끄고 주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땀이 안 나면 그건 제가 고친 거예요. 뭔 약이에요. 본인 환경부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누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후루룩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좀 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 병원 오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즘 주변을 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거나 밤에 잠까지 잠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게 심열이에요. 이게 심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심자라고 쓰잖아요. 마음심자가 심장심이기도 하지만 마음심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심장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은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가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화내고 밤에 잘 못 자는 분들은 이거는 저희는 이제 심열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열이 받은 거죠. 마음의 열이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심열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자려고 누우면 잠을 못 자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멍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환자로 오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또 그걸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막 그걸 고민해요. 그럼 제가 이런 치료하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될까요?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나를 믿고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처럼 생각 정말 많은 분들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좀 제발 머리 좀 비우라. 그냥 머리 비우고 좀 사셔도 된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라고들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가 뭐 같이 놀아드리고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인체의 체내의 문제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스트레스 요소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내 인체적인 변화에 내 체내의 문제가 내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얘가 또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신체 증상을 줄여드리는 게 저의 치료법이죠. 그러면 자,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치료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겠어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내 몸에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소를 많은 부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잠을 자느냐? 잠을 또 못 자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치료법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인체 내의 문제 부분을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덜 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좋아졌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몸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장기침이 오래가고 특히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기는요, 오래 가봤자 뭐 2주? 아무리 가봤자 한 달이겠죠? 그러면은 감기는 나아요. 이게 그냥 내 몸에서 일종의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이 가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장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는 자려고 누우면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보면 다들 그래요. 아, 내가 원래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아서 라고 하는데 기침 다 기관지입니까? 아니에요. 기관지의 문제지만 기관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 도라지청 한 번 안 먹어봤겠어요? 아, 도라지가요, 한약재로 길경입니다. 굉장히 기관지에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건데 용각산 있죠. 용각산의 주 성분이 길경입니다. 도라지 가루라고. 뒤에 보십시오. 길경이라 적혀있는데 한약재명은 길경이 도라지예요. 도라지 가루가 용각산입니다. 그만큼 기관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관지가 기관지 자체의 문제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관지에 어떤 자극이 계속적으로 자극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식도를 타고 올라온 위산 때문에 기관지가 자극을 받는 거죠. 내가 기관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외로 돌아보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폭식 많이 하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위장을 계속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시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지실까? 일단 첫 번째는 병원 와서 진료받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발 부탁하는 거는 위산 제거제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위산이라는 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한테는 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산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산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산은 내 몸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산이 있어야 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져요. 얘가 위산이 있는 만큼 나머지 알칼리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게 중화가 되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위산이 있어야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산에서 녹아버립니다. 1차적인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화적인 요소도 되겠죠. 나는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어, 이런 분들이 뭐냐면 위산의 분비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위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올라온다고 산을 죽여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에 구멍이 좀 막혔어요. 막혀서 물을 하면 물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뚫을 생각 안 하고 물을 적게 틀죠.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뚫으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산이 역류를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화병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도 올라옵니다. 열받으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 확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자, 한 일주일 동안 똥을 못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죠.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막혀서도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작정 내가 산이 올라와서 힘드니까 제산제만 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병을 볼 때 당장 급하고 싸다고
당장 뭔가 해결된다고 그런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냄새가 난다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냄새가 나면 갖다 비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노력하셔야 되고 치료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시고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좀 면밀하게 판단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제산제 먹으면 나도 당장은 좀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방편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왜 위산이 올라오면서 장기침이 생기는지를 제대로 보시라는 거죠. 내가 위장 자체가 순환이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겠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입구멍에서 마지막 항문까지 원웨이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거겠죠. 아니면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 부분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제산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시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